김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도전을 해서 내가 꿈에 그리던 석사 학위 그리고 박사 학위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늦게나마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내가 돈도 좀 벌고,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또 그 머리 아프고 복잡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쓰니 많이 이러고 있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데 사실 뭐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15년 후에는 대학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 만약에 15년 후에 4, 50대가 되는 그 세대가 학벌에 욕구가 없다면, 그러면 대학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에 폭 빠지실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지. 나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 한번 받아볼란다. 석사학위 한번 받아볼란다. 내가 이 학교라는 그런 학벌을 한번 갈아타겠다라고 해서 내 비록 나이가 들었으나 이 학교에 대학원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교수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나 가는 거지. 가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꿈에 그리던 학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그 세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세대가 있어요. 그 젊었을 때 치열했던 그 대학의 입시 경쟁에 그냥 치여가지고 내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그렇게 진짜 내 원하는 꿈에 그리던 학벌을 못 가지고 그냥 살아야만 했던 이런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한 15년 후면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보다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한테는 뭐 다이렉트 자식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됐을 때, 무슨 뭐 학벌에 죽기 전에 학벌을 한번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이제 좀 제가 엊그제도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만학도이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썼다 이런 댓글을 남긴 그 후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학벌을 떠나서 그 연구를 위한 공부의 맛을 느낀다는 점, 그냥 편하게 놀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리스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아마 뭐 연세가 좀 많아도 저한테는 형님 뻘 정도 될 거고 제 바로 밑에 동생 뻘 정도 되고 친구 뻘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 먹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나보다 어린 젊은 교수한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며 인신공격 받아가며 정말 비참할 정도로 바보 같은 느낌으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세요. 불쌍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때려 엎든가 자퇴하든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 줄 알고 막 웃으세요. 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진담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나 같으면은 나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고작 이 학위 때문에. 내가 이 학위를 받으면 한 달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오른다? 이러면 납작 엎드리고 지금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니, 내가 건강하게 오래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 막 암덩어리 같은 거 집어넣고 있겠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나보다 어린 교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인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지도하는 교수님이 아주 못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교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취급할 정도로 내가 논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내가 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내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연구력을 향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교수님이 만약에 나를 계속 스트레스 주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한다면 그거는 교수님이 못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논리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가만히 따지고 보자면 제가 어제 영상 올렸던 그 만학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대학원을 가서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논문 다 쓰고 학위를 받고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교수님이 이 성격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대부분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고 지금 정신이 좀 옛날 젊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도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좀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대학원을 온 이상 저는 뭐 남자분들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군대 한 번 더 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지긋지긋한 군대 가기 싫지. 근데 대학원을 온 이상 공부를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예. 논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통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마치 젊은 애들, 조그만 애들 게임기 갖다 주고 스마트폰 갖다 주고 게임 해봐 했을 때 완전 폭 빠져가지고 리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게임 하듯이 이 공부도 나이대가 우리 정도 되는 세대라면 웬만한 게임보다는 더 재밌어요. 그 알아가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다. 정말 즐겁다. 그런데 그게 내 지식으로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단적인 예로 저를 기억하는 아주 어릴 때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창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 어릴 때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뭐 지금도 약간 그런 증세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은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런 애들이 많았는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친구 따라 하다가 말을 더듬게 됐었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나쁜데 말까지 더듬게 되다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냐면 처음 말을 딱 뗄 때 그 단어에 이응이 들어가면 발음이 안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이모, 예. 아니면은 뭐 저기 중동에 있는 이란,
그다음에 뭐 유부초밥 이렇게 이응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으면 이 목에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예 입을 닫고 살았지, 어릴 때는. 그런데 저도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쳐지기 시작한 게 책을 좀 많이 보고 공부를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동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잊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뭐 여기저기 잡지식들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만 학문을 다 하잖아요. 각종 학문을 다 하는 논문 컨설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잡지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서도 다른 학문, 다른 학문. 그러면서 이 학문의 이 주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다른 연구자나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학자들보다는 제가 그게 주특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학문과 학문 사이에 경계를 잘 넘나드는, 그런 특징을 제가 가지게 된 것 같다. 그 이후부터는 말을 안 더듬어요. 첫 번째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말을 더듬지가 않아요. 그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와도 이제는 말을 안 더듬는다 이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 너무 빨라져. 막 성격이 급해진 것 같아. 막 말이 그냥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공부의 맛을 느낀다는 것이 정말 젊은 애들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여러분들이 못할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왔다 라고 하면 그냥 대학원 온 그 자체의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돌아다니고 하지 말고, 대학원 온 이상 나 군대 갔다 생각하고 1학기 때부터, 이제 곧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1학기 때부터 연구를 위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장을 일단 해야 돼요. 그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 선정돼 가지고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교수님들은 느낍니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네, 논문에 대해서. 뭔가 이 논리에 대해서 잘 짜맞춰 가네? 라는 것을 상대방이 약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툭 던져봤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은 좀 안 그런데,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이제 학위 한번, 옛날에는 이거 진짜 꿈이었는데 학위 한번 받아볼란다 하고 그냥 무작정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학위 그 자체 때문에 그냥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수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를 눈치챕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아유 그래요 하면서 이제 뭐 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초장부터 그럼 막 인신공격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겠습니까? 처음엔 잘해주지. 너무 답답하거든. 말을 해도 못 알아먹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거지, 교수님도.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원래 이제 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교수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학생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학생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문제가 뭐냐면,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말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교수님들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 영상 자체가 과거에 그런 느낌의 반영이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순자의 성악설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물론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교수님이 그렇게 나를 스트레스 주고 막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오로지 학위라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을 가신 분들은 이 학벌에 대한 심리의 경계선을 반드시 넘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학벌 이전에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재밌다니까요. 재밌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공부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 연구 논문 쓰기 전에 학위를 받고 이런 것들은 그 나중에 문제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알아가는 맛을 느끼고 연구를 하고 진짜 연구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내가 똥인지 오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게 됐을 때 내 연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디펜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트집을 잡는다. 이렇거나 뭐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한다라든가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학생 입장에서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그만둘 거야. 나 이렇게까지 내 논문을 이렇게 이상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뭐 진짜 막 하나 엎어버린다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근데 그런 상황은 안 올 거예요. 교수님들도 다 공부를 해봤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 정도의 역량을 보인다면 교수님이 도와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대, 딱 제 세대에 아주 학벌에 대한 그 미련이 많은 세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대가 대학원을 이제 그 학벌 하나만 보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공부해야 돼요. 군대 갔다 생각하고 재밌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식처럼 아끼는 논문을 써서 정말 내가 열심히 디펜스를 해서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나왔을 때 그때 진정한 그 학벌의 의미가 내 죽기 전에 보람으로 남게 될 거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학벌 심리의 경계선 넘기 우리 세대에 여러분 공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지만 논준모 연구소 멤버십 강좌에 정말 많은 공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논문 쓰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정말 또 하나의 논문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역할을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가 좀 도와주면 어떻게 그냥 이 공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지. 그냥 논문을 어떻게 대충 써가지고 그냥 빨리 학위 받겠지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출발로 여러분의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